충남도 내 고등학교 3학년이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20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홍성 지역 인구수가 3년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홍성군이 대책 마련에 안간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 지정 등이 이루어지면 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진 성문산단의 불산공장 설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사고와 건강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원 25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 내 농가소득이 4,4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와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면서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본격화한 데 이어 충남도 교육청이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은 13일부터, 나머지 학년은 이후 순차적으로 등교하는데요. 20일엔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이, 27일엔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엔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합니다. 김 교육감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의 경우 원격 수업에 적응하기 어렵고 학부모들의 긴급 돌봄 수요가 많아 다른 학년보다 먼저 등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학년에 관계없이 20일부터 일괄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충남도 내 재학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 170곳, 중학교 51곳인데요. 도교육청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학교의 64%가 20일 등교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 내 집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등교 이후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충남도교육청은 5월과 6월을 코로나19 방역과 등교 수업 몰입의 달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 행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통학버스 탑승 전, 교실 입실 전, 그리고 중식 전 발열 검사를 시행합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자리 배치는 학생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모든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실과 도서실, 음악실 등 사용을 자제하고 학년별로 휴식 시간을 다르게 조정해 접촉도 최소화합니다. 또 급식실에는 식탁 가림판을 설치해 한 줄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과 같이 이동해 식사 중 대화 금지, 음식 나눠 먹지 않기 등을 지도합니다. 또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만약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며 확진 시 학교 시설 통제와 특별 소독을 시행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충남 군단위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도청이 자리한 홍성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구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범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홍성군 인구 현황을 보여주는 전광판입니다. 최근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 9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유지한 10만 선이 무너진 겁니다. 홍성 인구는 지난 2012년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만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뒤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으론 우선 고령화와 저출산이 꼽힙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았는데 신축 아파트 입주가 잇따른 인근 예산군으로만 최근 4개월 동안 300명 이상이 옮겨갔습니다. 대학교 개강 연기로 신입생 500여 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홍성군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초 대학생 전입지원금과 출산축하지원금을 대폭 인상했고
하반기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주기업 직원지원금 지급 등 새로운 지원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아직 홍성군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이 많다고 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044세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청 직원과 읍면 직원들을 합동으로 전입 독려반을 편성해서 116개 반을 편성해서 마을을 주 1회 정도 미전입 세대를 방문해서 전입신고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어떨까? 감소세를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목표대로 올해 안에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과 2020년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의료시설 확충 등 각종 인프라 개선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충남연구원은 15년 뒤 홍성 인구를 10만 7천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 접근성이 가까워지면 수도권의 베이버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입인구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 같아요. 내부 신도시면서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또 거기가 이제 홍성이라는 점에서 내포 신도시 조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홍성군. 혁신도시 지정과 접근성 향상이 반등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 내 인구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인구수는 211만 8,457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12월 212만 6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달 평균 490명가량씩 줄고 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천안뿐입니다. 대규모 공장 입주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아산과 서산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당진도 2018년 8월 16만 7,8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매달 줄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보고 기업 유치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성문산단의 불산공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독성 화학물질인 불산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불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과거 누출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성문산단 인근의 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반도체용 화학 제품인 불산을 제조하는 한 업체가 최근 당진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입주 허가를 받은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성문산단 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 2021년 가동을 목표로 불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 성문산단 인근에는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다며 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해당 업체가 금산 공장에서 낸 4번의 누출 사고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주민들이 어지럼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산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12년도에 구미산단에서 발생돼가지고 약 3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색, 무치, 무통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면은 직선거리로 6km 이상도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민원25 취재진이 당진시 관계자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당진시는 주민들과 같이 공장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공장 설립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입주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장 설립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와 산단공 등의 주민들이 이러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전달을 해가지고서 더 이상 어떤 소모적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공주에서도 불산 공장 설립이 추진됐다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산 공장 설립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서명운동과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해당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25 김담비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대형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충남은 5만 8천여 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3만 톤 이상 감소한 수치지만 충남의 경우 발전시설과 대형 제철 제강 시설의 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돈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27만여 톤으로 1년 전보다 16%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시군이 중앙 단위 기관 또는 도 단위 행사 유치전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군 간 감정해골이 생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도 차원의 조정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전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 시흥시를 비롯해 도내에서는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등 9개 지자체가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르면 5월 중 입지가 발표될 전망인데 만에 하나 도내가 아닌 경기도 쪽으로 결정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2022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유치전도 뜨겁습니다. 공주시와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등이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최지는 5월 중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결정될 예정인데 시장 군수들의 입장에서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2022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또 다른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거란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당진시로 결정된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의 경우 태안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름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충남도의회 홍재표 부의장이 도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그에 따른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 혁신도시 지정 이후 벌어지게 될 공공기관 유치전에도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뛰어들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정치력의 극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내분으로 이어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장은 도지사와 15명의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충남지방정부회의 등을 통해 각종 유치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축산 악취가 환경부 국정과제인 환경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 추진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반경 5km 이내 300여 축산 농가에서 64만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신도시 조성 이후 입주민들로부터 축산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도는 이번 국정과제 선정으로 신도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홍성 예산군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저감 기술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생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유림 확대에 나섭니다. 도는 앞으로 10년 동안 도내 임야 1,000헥타르를 매입해 숲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기존 도유림과 이어져 둘러싸인 산림입니다. 도는 숲 조성을 통해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산림 복지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목표대로 산림을 확대하면 전국에서 4번째로 큰 도유림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서해안의 대표 별미인 새조개를 양식을 통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인공 산란으로 새조개의 산란 시기를 2달가량 앞당겨 3월에 어린 새조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험 연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조개를 조기에 성장시킨 뒤 바다에 방류할 경우 여름철 고수온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수산자원연구소는 앞으로 언제나 원하는 시기에 어린 새조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해안 대표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새조개는 2003년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 이후에는 통계청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 내 농가 소득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 경제 조사를 보면 전국 평균 농가 소득은 4,100여만 원으로 감소했지만 충남의 농가 소득은 4,40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제주도에 이어 전국 9개 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충남도 농가 부채는 3,500여만 원으로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충남 도서관이 7일부터 일부 개방합니다. 우선 열람실과 자료실, 강당부터 개방합니다. 또 도서관 실내 이용자 수가 270명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29일까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요 강의 주제는 주민자치제도의 이해,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등으로 매주 화요일 6주간 진행됩니다.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 과정 80% 이상 출석할 경우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오는 6월 5일까지 예산군청 1층 문화사랑방 전시실에서 천연기념물 황새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예당호 등 서식지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사 황새와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야생 황새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 40여 점이 선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처음으로 도입됐던 온라인 계약이 농업인 교육에도 적용됐습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달 말부터 농업인 온라인으로 화상교육을 시작했는데요. 바쁜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들을 수 있어 농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은 맑다가 오후부터는 높은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낮에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8도, 당진, 서산, 홍성과 예산은 11도, 태안 13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태안, 홍성과 청양이 25도까지 오르겠고 서산, 예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높게 끼겠는데요. 빨래하기에는 좋지만 세차는 급하지 않다면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강하니까요. 선크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흐린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음 주까지 평년 수준을 나타내겠고 일교차는 다소 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로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